뭐? 해병대가 또 떨어졌다고? 강철부대 6팀 중 가장 먼저 탈락하여 전국의 해병대 출신들에겐 절망을, 타군 출신들에겐 비웃음을 선사했던 해병대 수색대. 해병대 수색대는 제작진이 너희 떠먹으라고 다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어놨는데요. 왜 해병대 수색대는 떨어질 수 없는 미션에서 떨어졌을까요? 구화에서 강철부대가 아닌 좀비부대가 되어 뜬금없이 탈락한 모든 팀들이 함께 돌아왔고, UDT와의 데스매치에서 떨어진 SSU를 포함 탈락팀 SDT, 해병대 수색대가 4강의 마지막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세 부대를 모아놓고 주어진 미션, 바로 IBS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미션 공개 전 이 세 부대가 4강전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어느 정도 직감은 했습니다. 이건 해병대에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동안 SSU와 SDT는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었고, 특히나 SDT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흘리는 S급 장교 출신인 저 오대기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 스토리도 연출하였었기에 극초반에 떨어진 해병대 수색대의 투입을 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오중혁이라는 여성 팬층을 가진 대원의 존재, 분량이 적었기에 SSU의 김민수, 황충원, SDT의 김민수와 같은 활약을 보여줄 새로운 캐릭터가 해병대 수색대에 있을 것이란 시청자들의 호기심 유발, 어마어마한 해병대 예비역들의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흥행을 위해 제작진이 해병대를 다시 투입시키기 위한 목적의 미션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였고, 예고편에 갯벌이 등장하는 순간 그 예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10화에서 공개된 미션의 정체는 가로림만 개척작전으로 IBS를 이용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팀 중 유일하게 패드를 삽으로 사용하는 등 해병대에게 있어 맞춤 미션이었죠. 해병대 마크의 앵커가 옆으로 기운 이유가 상륙작전 전에 연안에 접근한 함정의 앵커가 땅에 박혀 기운 모습을 형성한 것인데, 마크에서부터 해병대는 이런 연안에서 상륙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인 것을 팍팍 티를 내고 있습니다. 갯벌에서의 기동뿐만 아니라 IBS까지 혼합된 미션은 해병대에게 2번의 버프를 먹인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병대 수색대가 한 가지의 장점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해병대는 웬만하면 질 수 없는 미션이었다고 믿고 있었죠. 바로 일명 세무워커, 해병대만의 특징 중 하나인 육면 전투화입니다. 해병대의 전투화는 일반 타부대들의 매끈한 전투화와는 달리 표면에 털이 뒤덮고 있는데, 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상륙이라는 임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륙은 바다를 통해서 하기에 아무리 못해도 질척질척한 토양을 딛게 될 것이고, 최악은 지금과 같이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갯벌 지형이 펼쳐져 있는 한반도의 서해안, 그중 주적이 주둔하고 있는 휴전선 북쪽의 서해안은 대한민국의 갯벌보다 넓은 면적의 갯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개척할 때 이 육면 전투화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일반 전투화는 매끈한 표면에 갯벌이 전체적으로 압착이 되어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나, 육면 전투화 표면의 털들은 갯벌의 진흙과 전투화 사이의 기포를 형성하기에 수월하게 갯벌에서 다리를 뽑아내게 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해병대가 당연히 이 미션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게 웬걸? 다른 부대와 똑같이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중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정훈대원이 특히나 고생하였는데, 당연히 비슷비슷한 발바닥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훈, 황충원과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원들이 더욱 큰 압력으로 갯벌에 깊게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육면 전투화인데, 해병대가 전혀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팀이 표면이 매끄러운 가죽 전투화를 동일하게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아차 싶었고, 해병대가 4강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 특수부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체력장 같은 미션만 주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오종혁 대원이 속한 해병대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컸죠. 저는 전투화 정도의 장구류는 자신의 부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부대별로 기존에 쓰던 것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모두 동일한 장구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동일한 조건을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대별로의 특성을 조금은 허용할 줄 알았던
좋았던 저의 판단이 틀렸던 것이었죠. 결국 무시무시한 체력으로 한 사람을 IBS에 태워서까지 가는 SSU에게 우승이 돌아갔고 아쉽게 해병대는 또다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병대가 올라가길 바랬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타부대에 비해 너무 노출이 적었기에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았을 것이고 무적 해병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도 하였죠. 그러나 너무 허무하게 다시 광속 탈락하였고 전국의 해병대 출신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는 강철부대 2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한번 나와 그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를 위해 판을 깔아놓은 줄 알았던 미션이었지만 해병대의 상징인 세무워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기에 아쉽게 탈락한 해병대 수색대. 하지만 예능일 뿐인 강철부대에서 탈락했다고 하여 해병대가 약한 부대라고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남은 4개 부대가 앞으로 펼칠 대결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계속 재밌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